그래서 온대저기압하고 열대저기압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그지? 지금 온대저기압이 먼저 나오지? 그지? 일단 둘 다 저기압이야. 그지? 저기압. 저기압이 뭔지 알지? 주변보다 기압이 낮은 것을 우리가 저기압이라고 해요. 그지? 저기압의 중심에서는 무슨 기류? 상승 기류가 생겨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태풍이든 온대저기압이든 이게 열대저기압의 태풍인데 저기압의 중심을 향해서 반시계 방향으로 바람이 불어 들어간다. 이런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온대저기압, 말 그대로 온대지방에서, 그죠? 온대지방 또는 한대전선이라고 하는 곳에서 형성되는 저기압을 우리가 온대저기압 이렇게 얘기한다 이 말이지. 그죠? 온대저기압. 그래서 자, 장소, 형성되는 장소는 방금 얘기했듯이 온대지방이나 혹은 한대전선대 요 근처에서 형성이 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다. 그지?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나오는 열대저기압 태풍하고 비교했을 때 특징은 얘는 뭐야? 전선을 동반한다. 앞에 나오는 이제 한랭전선, 음란전선과 같은 전선을 동반을 해서 그것 때문에 이제 비가 내리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거기 이제 그림에 나와 있지만 여기다 그리진 않지만 이 위쪽에 여기 차가운 공기가 있고 아래쪽에 이렇게 이제 상대적으로 따뜻한 공기가 이렇게 있는 거지. 근데 얘네가 만나면 어떻게 돼? 위쪽에 있던 차가운 공기가 아래쪽으로 내려오고 따뜻한 공기 이렇게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이제 뭐야? 이렇게 전선이 형성이 되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만약에 온대저기압의 에너지원을 물어보면 방금 얘기 차가운 공기 이렇게 내려오거든? 따뜻한 공기 올라가고 그러니까 위치 에너지가 달라져. 그래서 찬 공기와 따뜻한 공기 어떤 위치 에너지 변화, 그지?가 결국 온대저기압의 에너지원이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두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온대저기압의 가장 중요한 거는 전선을 동반하기 때문에 그 온대저기압에서의 날씨 변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게 온대지방에서 어쨌든 형성이 되기 때문에 편서풍이라는 바람의 영향을 받습니다. 편서풍은 서쪽에서 동쪽으로 부는 바람이기 때문에 그 편서풍의 영향을 받아서 온대저기압은 어디서 어디로 이동한다? 서에서 동쪽으로 이동을 하게 된다. 서에서 동쪽으로 이동하게 된다. 그러면 이제 요 온대저기압 그림을 그려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일단 저기압이니까 이렇게 이제 가운데 저기압 이렇게 있는 거지.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등압선이 아마 이렇게 그려져 있을 거야. 이렇게 그려져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양쪽으로 뭐야? 두 개의 전선을 동반을 하게 되는데 한쪽은 자, 우리가 보통 그림에 주어졌을 때 오른쪽에 있는 건 온난전선에 해당해요. 온난전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왼쪽에 보이는 전선은 무슨 전선? 한랭전선 이렇게 생각. 그죠? 그럼 우리가 이제 전선에서 배웠던 내용을 생각하자면 자, 요 전선 기호 표시된 쪽으로 이동을 한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 편서풍이 이렇게 불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이동을 해갈 거란 말이야. 그래서 어쨌든 한랭전선, 온난전선 다 이쪽으로 이동한단 말이야. 근데 전선에서 나오지만 한랭전선이 온난전선보다 이동 속도가 어때? 빨라요. 그럼 얘가 이제 가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이 한랭전선하고 온난전선이 겹쳐져서 뭐가 만들어져? 회색전선이 만들어져. 회색전선. 그치? 나중에 가면 이런 식으로 이쪽에 이렇게 이제 뭐야? 회색전선이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된단 말이죠. 이런 식으로 회색전선이 형성이 돼서 결국에 나중에 소멸이 되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그러면 한랭전선의 경우에 얘가 이제 이쪽으로 이동한다고 치면 이동하는 뒤쪽으로 뭐가 있어? 차가운 공기가 있는 거야. 이동하는 앞쪽으로 뭐가 있어? 따뜻한 공기가 있는 거야. 온난전선 입장에서도 온난전선이 이렇게 이동한다고 그러면 따뜻한 공기가 이렇게 뭐야? 차가운 공기 타고 올라가는 거거든, 온난전선은. 그러니까 이쪽에 뭐가 있어? 차가운 공기가 있어. 찼다 차! 꼭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지? 그 다음에 우리가 전선에서 배운 내용 종합하면 돼. 한랭전선의 경우에는 뒤쪽으로 뭐가? 이렇게
저분용 구름이 생기겠죠? 그 좁은 지역의 뒤쪽으로 소나기가 오게 되는 거고, 온난연선은 그 앞쪽으로 넓게, 그지? 충룡 구름이 발달을 하면서 넓은 지역에 이슬비가 내리게 된다는 거지, 그지? 그럼 그거를, 자, 보통 여기를 A 지역, 여기 가운데를 B 지역, 여기를 온난연선 앞쪽을 C 지역이라고 하면,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단면을 그립니다. 자, 이렇게 이제 단면을 그렸을 때, 자, 여기는 한랭전선이니까 한랭전선은 전선면의 기울기가 급하단 말이야. 그지? 그 다음에 온난전선 앞쪽으로는 뭐야? 전선의 기울기가 완만해서 이렇게 이제 충룡 구름이 발달한다고 그랬고, 한랭전선은 그 뒤쪽으로 뭐야? 이렇게 저분형 구름이 발달해서, 맞지? 여기가 한랭전선인 거고, 여기가 온난전선. 그 다음에 봐봐. 얘가, 저기압이잖아. 그럼 저기압의 중심에서 상승기류가 이렇게 나타난다고 했지. 그러니까 이쪽은 이제 날씨가 흐리거나 뭐 비가 이렇게 구름이 형성된 적 이렇게 되겠지, 그지? 이어서 그리면 이렇게 된단 말이야. 이게 흐리단 말이야. 그 다음에 저기압의 중심이니까 얘가 저기압의 중심을 향해서 이렇게 바람이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불어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 그림을 여기다 표시해보자면 한랭전선, 여기가 한랭전선이죠. 한랭전선 뒤쪽으로는 그래서 이렇게 바람이 분다는 얘기지. 무슨 북서풍이 분다는 얘기고, 따뜻한 공기가 있는 쪽은 바람이 이렇게 분다는 얘기고, 남서풍이 된다는 얘기고요. 온난전선의 앞쪽으로는 이런 식으로 남동풍이 분다는 거지. 그지? 그럼 지금 이 그림에서 여기가 A 지역인 거고, 여기가 B 지역인 거고, 여기가 C 지역인 거지. 맞지? 그 다음에 기온하고 기압이 서로 반대를 뜬다 했으니까, 자, 그럼 온대적이한 문제가 나오는지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뭐냐? 일단 이 A, B, C 지역의 날씨 여기다 써볼게. 자, 여기다 한번 써볼게. A, B, C 지역의 날씨 우선 써놓자면, 자, 일단 A 지역은 한랭전선의 바로 뒤쪽이니까, 아니? 뭐야? 좁은 지역에 소나기가 올 수가 있지? 맞지? 그 다음에 바람은 지금 어떤 바람이 불었어? 북서풍이 불었다. 자, 그럼 또 이렇게 물어볼게. 그럼 A 지역에서는 뇌우가 나타날 수 있을까 없을까? 있는 거야. 저분형 구름이 발달하기 때문에 뇌우, 천둥번개 치는 뇌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그지? 뇌우도 나타날 수 있는 거지. 어쨌든 북서풍이 불고요. 그 다음에 차가운 공기 쪽이니까 뭐야? 기온은 낮은 편이겠지. 맞아? 그 다음에 B 지역은 그 가운데 지역이란 말이지. 그치? 맑고 따뜻한 구역이야. 맑고 따뜻한 구역이다. 이제 맑고 따뜻한 구역. 그 다음에 바람은 뭐가 불지? 남서풍이 불고 있는데? 그죠? 남서풍 불고. 참고로 이제 또 여기서 이걸 많이 물어봐. 요 A, B, C 지역 중에서 기압이 가장 낮은 곳이 어디냐? 여기가 기압이 가장 낮습니다. 알겠니? 여기가 기압이 A, B, C 중에서는 제일 낮아. 기압이 낮다. 그지? 왜? 기온이 높으니까 기압이 낮다 이렇게 생각하면. 물론 여기 이제 등압선이 그려져 있으면 그 등압선을 가지고 판단을 해도 되지만 크게 막 등압선에 의미를 두지 않고 기압을 물어보는 경우에는 B 지역이 기압이 가장 낮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시고, 자, 그 다음에 C 지역은 어때? 온난전선의 앞쪽이거든. 그지? 넓은 지역에 뭐가? 넓은 지역에 이슬비가 이렇게 온다. 그지? 넓은 지역에 이슬비가 오고, 그럼 바람은 뭐가 불어? 동풍이 불게 되는 거지. 맞지? 자, 그러면 이제 날씨가 각각 구역의 날씨는 이렇게 되는데, 날씨가 이제 어떻게 변하냐, 그치? 그럼 만약에 내가 이쪽에 서 있다고 해볼게. 내가 이쪽에 서 있는 거지, 이 그림에서. 그럼 온대저기압이 이렇게 나를 향해서 온단 말이야. 맞지? 그럼 예를 들어 제일 먼저 내가 접하게 되는 날씨는 C 지역의 날씨가 나한테 영향을 주겠지, 그지? 그러고 나서 온난전선이 나를 이렇게 지나가고 나면 나는 B 구역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씨는 이렇게 변한다는 거지. 편서풍이 서에서 동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내가 접하게 되는 날씨는 동쪽 날씨에서
서쪽 날씨로 변해간다는 거. 알겠지? 그 다음에 또 요것도 간혹 나와. 이 층호형 구름은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높이에 따라서 이게 또 층호형 구름이 나뉘어지거든. 그래서 가장 높은 곳에 떠 있는 구름은 상층원이라고 해서 이름 앞에 건자가 들어요. 건. 알겠니? 건은 건충은 뭐 이런 것들이 있어. 그치? 그 다음에 얘는 고충은 뭐 이렇게. 얘는 그냥 층자가 들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온대저기압이 나한테 접근할수록 그 내가 보게 되는 구름은 요승으로 변해간다는 생각합니다. 알겠지? 그 다음에 이제 구름 이름 앞에 란자나 난자가 들어간 비가 온다 생각하면 되거든. 예를 들어서 이게 이슬비가 내린다 그러면 얘는 난충은 뭐 이렇게 돼. 알겠니? 건충은 고충은 난충 순으로 구름의 높이가 점점 낮아지게 된다는 거 기록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날씨는 동쪽에서 서쪽 날씨로 변한다. 날씨는 동쪽 날씨에서 서쪽 날씨로 변해간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이런 걸 물어봐요. 이 온대저기압이 접근함에 따라 풍향이 어떻게 되느냐? 풍향 변화. 풍향 변화는 어떻게 될까? 자, 내가 지금 서 있는 곳이 이 가운데라고 해볼게. 그럼 온대저기압이 나한테 오면 C 구역이 먼저 나에게 오게 되는 거잖아. 이 C 구역에서 무슨 바람이 불어? 동풍이 분다? 맞지? 그럼 이제 좀 있으면 남동풍이 도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이 온난전선, 이게 온난전선이잖아. 온난전선? 온난전선이 나를 이렇게 지나가면 이제 나는 이 B 구역에 들어가는 거지. B 구역이 나를 덮게 되면 바람이 이렇게 불어요. 맞지? 그 다음에 A 구역이 나를 덮게 되면 바람이 이렇게 부니까 풍향 변화는 어느 방향으로 일어나는 거야? 시계 방향으로 일어난다. 그래서 온대저기압이 통과하게 됩니다. 온대저기압이 만약에 어떤 특정 지역이나 혹은 내가 있는 곳을 통과할 때는 풍향 변화가 시계 방향으로 변해간다. 이렇게. 선생님이 어떤 문제를 보니까 이런 문제도 있더라고요. 만약에 얘가 나를 통과를 하는 게 아니고 온대저기압이 내 밑으로 지나가는 경우는 바람이 어떻게 될까? 내 밑으로.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기 뭐 관측 지점이라고 이렇게 있는데 온대저기압이 예를 들어서 여기 저기압이야? 이렇게 내 밑으로 지나가는 밑으로. 그럼 바람이 어떻게 변해갈까? 여기 봐봐. 얘가 저기압이지. 그럼 내가 있는 곳에서 저기압 쪽으로 바람이 이렇게 불어가게 되는 거거든. 맞지? 그러다가 온대저기압이 내 밑으로 이렇게 왔어. 그럼 바람이 어떻게 불어? 이렇게 불어. 맞지? 그러니까 풍향이 온대저기압이 나를 통과해서 가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내 밑으로 지나가게 되면 풍향은 어떻게 변해? 반시계 방향으로 가는다. 이제 그것도 참고해놔야 돼. 근데 제일 많이 물어보는 거는 온대저기압이 통과할 때 바람의 방향이 어떻게 변하냐 물어보니까 그거는 시계 방향이고 만약에 지금 얘처럼 온대저기압이 나를 통과하는 게 아니고 내 밑에 쪽 혹은 어떤 관측 지점의 밑으로 지나가게 되면 그 관측 지점에서의 풍향은 반시계 방향으로 변해간다는 거 그것도 차이가 있으니까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온대저기압에서 어쨌든 이 날씨 변화가 가장 중요해요. 알겠지? 날씨 변화. 그래서 온대저기압은 날씨 변화를 좀 잘 봐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나오는 게 열대저기압이 나와요. 열대저기압. 그지? 열대저기압은 뭐냐? 열대지방에서 생기는 저기압이지. 그지? 열대지방에서 생기는 저기압. 근데 그 열대저기압 중에서 저기압이니까 바람 불어 들어올 거 아니야? 그 중심의 풍속이 17m 이상 17m 이상 되는 애들을 우리가 뭐라 불러? 태풍이라고 부릅니다. 열대저기압 중에서 중심 풍속이 초속 17m 이상이 되는 열대저기압을 우리가 뭐라 부른다? 태풍이라고 부른다. 근데 태풍은 뭐 장소에 따라 그게 어디서 발생했느냐에 따라서 부르는 명칭도 좀 다 다르지?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태풍이라 부르지만 대서양에서 태풍이 생기면 사이클론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아니지. 대서양이면 허리케인이 되고요.
인도양이 사이클론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저쪽 호주 부근에서 생기게 되면 뭐 릴리 여기 이제 부르는 명칭이 어쨌든 다양하다 이거지. 그지? 자 그럼 이제 태풍 얘기하면 해보죠. 태풍 열대저기압의 일종이다. 자 얘는 이 자체로 얘는 일단 생성되는 장소가 어디냐면 바다야 바다. 열대 해상. 왜냐면 이제 수증기는 공급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죠? 근데 태풍은 그 자체로 굉장히 빠르게 회전을 하거든. 그래서 회전하려면 전향력이라는 게 필요해. 그러니까 이제 태풍 정도 크기가 되면 전향력 영향을 받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열대 해상이라고 했잖아. 적도 해상이 아니거든. 적도에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적도에서는 발생하지 않아. 그 이유는 뭐야? 이 전향력이라는 힘이 적도에서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적도에서는 발생하지 않아요. 왜? 내가 회전을 해야 되는데 회전을 하려면 전향력이 필요하고 근데 전향력은 적도에서는 없기 때문에 적도보다 살짝 위에 그래서 위도로 따지면 위도상으로 한 5도에서 15도 사이에 해당되는 바다에서 이 태풍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 얘기했지만 온대저기압과 달리 얘는 전선을 동반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자체로 많은 비와 그 다음에 강한 바람을 일으키는 거예요. 강한 바람. 그럼 얘가 어쨌든 저기압이어서 그 중심부에서 굉장히 상승 기능을 발달하거든. 그러니까 저근형 구름이 발달하겠지. 당연히 태풍이 뭐야? 태풍. 저기 뇌우 현상 당연히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지. 뇌우가 동반되기도 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 자 바다에서 발생을 하잖아. 바다에서 엄청난 양의 수증기를 공급을 받아요. 그래서 그 수증기들이 상승하면서 응결할 때 방출하는 열이 바로 태풍의 에너지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태풍의 에너지원 이렇게 물어보면 그 바다로부터 공급받은 수증기들이 응결할 때 방출하는 열, 응결열 또는 잠열 또는 수문열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말은 수증기를 공급받지 못하면 태풍이 약해진다는 얘기예요. 참고로 얘도 저기압이고 얘도 저기압이기 때문에 저기압이 세력이 강하다 그러면 기압이 낮을수록 세력이 강한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태풍의 경우에는 에너지원이 어쨌든 수증기니까 수증기를 공급받지 못하면 굉장히 약해져. 약해진다는 얘기는 그 태풍의 중심 기압이 점점 높아진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 다음에 뭐 얘 열대 해상이니까 요거 하나 덧붙이자면 바람이 무역풍 지대에서 생기는 거지. 그치? 무역풍이라는 바람이 부는 지대에서 이 태풍이 발생을 하게 된다. 알겠니? 그러면 태풍의 구조를 한번 볼까? 태풍이 어떻게 생겼냐? 옆에서 이제 태풍의 단면, 여기다 이렇게 태풍의 단면을 한번 그려보자면 자, 예를 들어 여기 태풍의 중심점이 저기압이잖아요. 저기압이니까 공기들이 막 모여들어서 어떻게 돼? 굉장히 상승을 하게 되죠. 강하게 상승합니다. 강하게 상승하다 보면 중심부에 약하게 뭐가 생겨? 하강 기류가 이렇게 생겨요. 그래서 전체적인 모습이 상승 기류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뭐야? 저근형 구름이 굉장히 두껍게 두껍게 발달해 있단 말이야. 두껍게 발달해 있다. 그치? 근데 이제 가운데 부분은 약하게 하강 기류가 생기면서 오히려 태풍의 중심은 오히려 바람도 좀 약하고 맑고 이런 바람이 잔잔한 구름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거 태풍의 눈이다. 여기 이제 하강 기류가 생긴다고 해서 고기압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제 저기압이긴 한데 뭐 어쨌든 약한 이제 하강 기류가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해서 바람이 좀 약해지고 맑은 구역이 나타나는 걸 태풍의 눈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 태풍의 전체 크기는 이제 거의 뭐 대륙 하나를 덮을 정도로 굉장히 큰 태풍들도 있지. 그죠? 굉장히 강한 태풍. 그럼 이때 태풍이 이렇게 생겼어. 자, 여기 이제 태풍 중심이고, 이 중심으로부터 이제 바깥쪽으로 갈수록, 그죠? 자, 기압은 어떻게 되겠니? 기압.
얘가 저기압이니까 태풍의 중심의 기압이 가장 낮아야 되는 거야. 맞지? 그래서 태풍의 중심에서 바깥쪽으로 와서 기압은 점점 어떻게 해야 돼? 높아져야 돼.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짜는 단면이니까 좌우가 대칭이겠지? 그냥 이런 식으로. 기압은 무조건 중심 부분이 가장 어떻다? 낮다. 그치? 낮으면 낮을수록 태풍의 세력이 센 거라고 했고, 그 다음에 우리 보통 이제 일기도에다 표시한 얘가 등압성이 굉장히 좀 바람이 엄청 세잖아. 근데 얘가 중심으로 갈수록 바람이 점점 세져. 그러다가 오히려 태풍의 눈에서는 약한 하강기류 때문에 바람이 조금 잠잠해진다고 그랬지? 근데 오히려 뚝 떨어져. 그래서 태풍 중심으로부터 바깥쪽으로 갈수록 이거는 풍속 변화는 이렇게. 그럼 자, 선생님 이 표현이 맞는지 틀린지 대답을 해봐. 태풍 중심에서 바깥쪽으로 갈수록 풍속이 약해진다. 맞는 말일까 틀린 말일까? 그래프를 봐봐. 태풍의 중심에서 바깥쪽으로 갈수록 풍속이 약해진다. 맞아 틀려? 틀린 말이야. 그치? 왜? 여기서까지 강해지는 거잖아. 그러다가 약해지는 거기 때문에 그 표현의 차이를 잘 기억해야 된다는 얘기지. 그 다음에 반대편도 대칭이니까 이런 식으로 나타나. 그치? 풍속은. 근데 여기 보면은 아직 내가 설명을 안 했지만 예를 들어 이쪽하고 이쪽이 그 최대 풍속이 나타날 때가 이쪽이 좀 더 풍속이 세지. 좀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그래서 뭐 최대 풍속이 더 센 쪽을 우리가 위험 반원이라고. 풍속 왜 좀 세지는지는 조금 이따 얘기해. 그 다음에 이쪽은 안전 반원 이렇게 돼. 안전 반원. 안전 반원 이렇게 됩니다. 위험 반원이 뭐고 안전 반원이 뭔지 좀 이따 얘기합시다. 그죠? 그 다음에 이게 바람이 이제 중심을 향해 들어가니까 이게 바다를 따라서 이동을 하거든. 수증기를 계속 받으면서. 그래서 얘가 바다를 따라서 이렇게 올라올 때는 세력이 점점 세져. 근데 어쨌든 이 중심 쪽으로 바람이 계속 불어 들어가니까 태풍이 바다 위를 지나갈 때 해수면은 어떻게 되겠니? 해수면의 높이. 해수면의 높이는 어떻게 되겠어? 중심으로 바람이 불어 들어가니까 중심으로 갈수록 해수면이 점점 이렇게 뭐야? 높아져야지. 맞지? 태풍의 중심부로 갈수록 해수면은 점점 높아진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태풍의 구조를 간단하게 살펴봤는데, 근데 여기서 이 위험반원이라는 게 뭐고 안전반원이라는 게 뭔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한번 해보자 이거야. 그러면 방금 얘기했듯이 무역풍지대에서 발생을 해가지고 얘가 바다를 따라 일단 이동을 해요. 그지? 그럼 봐봐. 여기가 이제 적도야. 여기가 위도 30도인 지역이고 여기도 60도인 지역이라고 하자. 여기 0도, 30도, 60도라고 하자. 그럼 이제 태풍은 적도에서는 안 생긴다고 그랬지? 적도보다 약간 위에서 생기게 되고요. 얘가 자체적으로 회전하잖아요. 근데 얘가 무슨 기압이야? 저기압이지? 자, 북반구에서는 저기압이 반시계 방향으로 바람이 불어 들어가니까 얘가 회전을 해도 반시계 방향 회전을 하게 돼. 그 다음에 0도에서 30도 사이에는 무슨 바람이 분다고 그랬어? 무역풍이란 바람이 분다고 그랬지? 무역풍이 북반구에서는 북동 무역풍이 불어. 여기서는. 근데 북반구라고 하면 이렇게 쓸게. 북동 무역풍이 분다고. 그럼 북동 쪽에서 바람이 들어온다. 바람이 어떻게 불리냐? 이런 식으로 불어가고 있단 말이야. 무역풍지대에서는 무역풍이 이런 식으로 분다. 근데 그때 이 태풍이 무역풍지대에서는 내가 이렇게 이동해. 이렇게. 약간 그러니까 무역풍지대를 거스르면서 이렇게 올라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속도가 좀 어때? 느리겠지? 바람이 약간 거스르면서 올라가니까. 그 다음에 봐봐. 그럼 이때 태풍이 이렇게 자체적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하고 있는데 진행하는 방향의 오른쪽을 생각해보자. 태풍이 이렇게 회전하는 걸 거 아니야. 태풍이 이렇게 회전하는데 바람들이 이렇게 부니까 어때? 방향이 거의 비슷해가지고 합쳐져요. 그래서 풍속이 세지는 거야. 그래서 이 진행하는 방향의 오른쪽 부분을 뭐라 불러? 위험 반원이라고 불러. 위험. 그럼 오른쪽은, 아니, 왼쪽은 어때? 상대적으로? 태풍은 이렇게 회전을 하는데 무역풍은 이렇게 부니까 약간 바람이 서로 상충된단 말이야. 바람이 조금
약해지게 돼요. 약해지게. 이 왼쪽 진행하는 방향의 왼쪽을 안전방원 또는 가항방원이라고 불러요. 그럼 얘가 이 상태에서 올라간다. 올라가면 30도를 넘어가면 얘가 이렇게 방향이 바뀌어. 그럼 우리가 이 방향이 바뀌는 지점을 뭐라고 한다? 전향점이라고. 그럼 전향점은 방향이 바뀌잖아? 그럼 이거 30도 그거쯤에서 바뀌었다고 치자. 근데 30도에서 60도 사이는 우리가 알다시피 편서풍이라는 단어입니다. 편서풍? 그러면 편서풍이라는 말은 이렇게 부르거든. 서쪽에서 약간 치우쳐서 이렇게 부르거든. 근데 태풍이 그 방향으로 가요. 그러니까 태풍이 이동하는 방향하고 편서풍이 부는 방향이 같으니까 속도가 빨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태풍은 무역풍 지대를 지날 때는 속도가 느려. 약간 거스르게 되니까 올라가면서. 근데 편서풍 지대에서는 속력이 어떻게 된다? 빨라지는 거야. 태풍이 진행하는 방향하고 편서풍이 부는 바람 방향하고 어때? 같아지니까. 그럼 이때도 봐봐. 태풍에서 이제 편서풍 지대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 그럼 얘도 자 이렇게 태풍이 있어. 그럼 어쨌든 여기서도 얘는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하고 있는 애거든. 그럼 봐라.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진행하는 방향의 오른쪽에 해당되는 부분은 어때? 태풍이 회전하는 방향하고 편서풍의 바람이 거의 일치해서 풍속이 세져요. 이것도 뭐야? 위험방향. 그러니까 무조건 무역풍지대를 지나던 편서풍지대를 지나던 뭐야? 진행하는 방향의 오른쪽은 위험방향이 되는 거야. 왼쪽은 어떻게 돼? 왼쪽. 회전 이렇게 하고 있을 거 아니야. 편서풍은 이렇게 불잖아. 그러니까 바람의 방향하고 회전의 방향은 어때? 반응되지? 이때 바람이 약해져. 마찬가지로 무역풍지대가 됐든 편서풍지대가 됐든 진행하는 방향의 왼쪽은 무조건 안전방향이다. 이렇게. 안전. 알겠지? 안전방향은 되는 거야. 어쨌든 이제 전향점을 지나면 속도가 빨라진다. 근데 이게 바다를 타고 올라오는 동안에는 방향이 바뀌든 뭐하든 계속 세력이 강해진단 말이야. 그러다가 얘가 이제 육지에 상륙을 하면 엄청나게 많은 바람과 많은 비를 뿌리겠지? 근데 육지에서는 수중을 받지 못하니까 육지를 통과하고 나면 태풍의 세력은 급격하게 약해지는 거야. 그래서 결국 뭘로 변해? 아까 우리 얘기했던 음대저기압으로 변해서 결국 풍율이 되게 된다. 알겠지? 풍율이 되게 된다는 거 기억해주면 돼. 그런데 봐. 태풍이 어쨌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자, 태풍 만약 이쪽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오른쪽이 위험방향이 되는 거지. 왼쪽이 안전방향이 돼서 위험방향은 초급 풍속이 좀 더 세졌다. 안전방향은 초급 풍속이 그거보다는 좀 낫다. 요거 가지고 태풍이 진행하는 방향에서 이쪽이 위험방향이구나, 이쪽이 안전방향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다는 얘기. 그러면 태풍이 이제 나한테 예를 들어 점점 올라와. 그럼 태풍이 접근함에 따라서 이제 여기다 적고 그림 저기다 놓을게요. 만약에 태풍이 내 쪽으로 이제 접근을 하면 어떤 쪽에서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서 있는 지점, 관측 지점에서의 풍향이 다르게 돼. 자, 무슨 얘기냐면 내가 여기 서 있어. 여기. 그냥 관측 장소라고 할게. 태풍이 이렇게 올라오면 이렇게. 그럼 태풍이 이제 이쪽으로 이렇게 올라오면 여기 태풍이잖아요. 이렇게 된다고 합시다. 저기압이잖아. 그럼 얘가 세력이 세지든 어쨌든 뭐하든지 간에 지금 이렇게 올라오고 있다고 할게. 그러면 내가 서 있는 곳에다가 이렇게 자, 여기가 저기압이면 저기압을 향해서 바람이 들어가거든. 바람이 어떻게 이렇게 불겠지. 맞지? 그 다음에 저기압이 이렇게 오면 어떻게 불어? 이렇게 불겠지. 이렇게 들어가야 되니까. 여기 오면 이렇게 불겠지. 맞아? 그러니까 풍향이 어떻게 변하나? 처음에 태풍이 저 멀리 있을 때 이렇게 불다가 조금 있으면 이렇게 불고 조금 있으면 이렇게 부르니까 점점 시계 방향으로 변하는 거야. 그래서 자, 내가 위험방향 쪽에 서 있다면 위험방향 쪽에 서 있다면 그 내가 서 있는 곳의 풍향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시계 방향으로 변합니다. 자, 그런데 내가 만약에 안전방향 쪽에 서 있다고 태풍이 진행하는 쪽에 왼쪽에 서 있다고 하면
봐. 어차피 여기 저기압이니까 바람이 이렇게 불어가요. 이렇게. 맞지? 그 다음에 태풍이 여기 왔어. 그럼 이렇게 불겠지. 맞지? 태풍이 여기 왔습니다. 거의 이렇게 불겠지. 그럼 풍향이 어떻게 변해요? 반시계 방향으로 변해요. 반시계. 맞지? 바람이 이렇게 불던 게 이렇게 불게 되고 이렇게 불게 되고 이렇게 되겠지. 태풍이 지나가는 따라서. 그래서 안전반원 쪽에서는 그 풍향이 반시계 방향으로 변해간다. 알겠니? 그래서 태풍이 접근함에 따라서 위험반원 쪽에 있느냐 안전반원 쪽에 있느냐에 따라 이렇게 풍향 변화가 또 다르게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위험반원 쪽이냐 안전반원 쪽이냐에 따라서 태풍에 의한 피해 정도도 좀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자, 여기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다. 그치? 우리나라 밑으로 이제 뭐야? 30도인 쪽에 이렇게 있겠지. 그죠? 30도보다 사실 우리나라 거의 중간에 38도니까 이렇게 그냥 살짝 이렇게 걸쳤다고 하자. 그럼 태풍은 아까 얘기했지만 이렇게 올라가다가 전향적으로 바뀌거든. 그러니까 전체적인 경로가 포물선 경로가 돼. 근데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이렇게 일본 섬 이렇게 쭉 있단 말이야. 만약에 태풍이 이렇게 올라오는 경우하고 이렇게 올라오는 경우가 있다고 하자. 그럼 만약에 이제 부산 지역이 있어. 자, 부산 지역은 태풍이 예를 들어서 A 경로로 올라오게 되면 태풍이 어느 쪽에 있는 거야? 위험반원 쪽에 있는 거겠지? 근데 태풍이 만약에 이렇게 지나가게 되면 똑같은 부산 지역은 안전반원 쪽에 있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만약에 부산 지역에서 어떤 태풍 때문에 피해가 발생했다고 하면 태풍이 A 방향으로 지나갈 때 피해 정도가 더 큰 거지.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올라오는 동안에는 육지에 상륙하기 전까지는 세력이 점점 강해지는 거다. 세력이 강해진다는 건 얘가 저기압이기 때문에 바다를 따라 올라오는 동안에는 기압이 점점 낮아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가 얘가 육지를 통과하면서 비를 막 뿌리겠지? 육지를 통과하는 것도 게다가 비는 뿌리는데 수증기를 못 받으니까 육지를 통과하고 나면 세력이 급격히 약해진다는 거죠. 세력이 약해졌다는 건 기압은 높아졌다라는 걸 의미한다. 그래서 태풍이, 근데 또 하나 이제 작년, 재작년에 우리나라에 태풍이 거의 안 왔거든. 그 이유는 뭐냐면 보통 태풍이 여름이 끝나갈 무렵에 와요.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게. 근데 여름철에는 이쪽에 뭐가 있어? 북태평양 기단이라는 일종의 고기압이 이렇게 있단 말이야. 응? 근데 그 북태평양 기단이 한여름에밖에 우리나라까지 덮는 거지. 근데 9월달이 돼도 얘가 계속 덮여 있습니다. 태풍이 올라오다가 이 가장자리를 타고 이렇게 가버려. 알겠니? 그러니까 덥기는 오지게 더운데 태풍이 안 오고 이렇게 가버려. 이렇게. 그 북태평양 일종의 고기압이라고 했잖아.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서 이렇게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 태풍이 거의 안 온 이유가 이런 이유가 있어요. 북태평양 기단 세력이 너무 강하니까 그거에 가장자리를 타고 태풍이 가버리는, 그러니까 중국 쪽으로 가버리거나 이렇게 돼버리죠. 그치? 그것도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태풍에 대해서 간략하게 중요한 것만 살펴봤고요. 하나 좀 더 얘기하자면 태풍이 이제 아까 접근할수록 해수면이 높아진다고 그랬잖아? 그럼 해안가에 가까이 올수록 어때? 해수면이 점점 높아지니까 이 태풍에 의해서 폭풍 해일 같은 것도 발생할 수 있지. 그지? 폭풍 해일. 근데 이제 만약에 그것 때문에 이제 해일이라는 거는 정상적인 파도보다 훨씬 높아지는 거야. 그럼 태풍이 가까이 오면 태풍 중심 쪽에 해수면이 높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태풍 중심이 육지를 향해 오면 올수록 바닷물 수위가 점점 높아져서 해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고, 근데 그때 만조라고 해서 밀물 썰물이 또 우리나라에서 반복이 되거든요. 서해나 남해에서는. 그럼 그 밀물 썰물일 때 해수면이 가장 높아진 만조하고 또 얘가 만나게 되면 그 피해는 더더욱 커지게 된다.
라는 거 기억을 좀 해두시면 되겠다. 그래서 뭐 태풍하고 온대저기압에서 특징적인 것들 살펴봤다. 그러면 우리 그 뒤에 있는 예제를 한번 먼저 풀어보세요.